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재판이 끝나가는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을 키우고 있는데 야 언론들 정말 징어대. 이런 중요한 멘트가 발언이 나왔는데 보도를 안 해. 이거 보던 언론사 봤더니 2개, 3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김만배가 남욱의 진술은 검찰 회유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유동규, 남욱 등이 진술을 바꿈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김만배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남욱은 검찰의 회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그 맥락 그전으로 돌아가면 유동규, 남욱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없이 받으면서 진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언론들이 기사가 수백 개 쏟아져야 돼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을 하죠. 미리 신청을 하면은 그때 만나러 가면은 갑자기 검사실에 불려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 근데 유동규 씨가 다른 재판을, 그러니까 배우자 그와 함께 다른 재판에서는 판사가 이례적으로 검사와 딜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김만배 씨가 이번에 검찰 회유 가능성, 그러니까 남욱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욱이나 유동규나 그 정영학 회계사가 같이 얘기를 했던 거, 정영학 회계사는 살짝 나는 모른다라고 했지만 천하동인 1호, 이게 세 전에 700억 원, 처음에 이제 700억 원, 428억 원인가요? 이것을 이제 정비세금 빼고 428억. 세 전에 700억 원, 그리고 이제 세 후가 428억 원인데 이것이 이재명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동규와 남욱은 김만배한테 들었다. 그런데 정작 김만배는 야, 남욱 그거 진술 신빙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내 돈이다.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은 나 전에 들었어. 난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전에 들었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다. 이 428억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곽상도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의 재판인 거예요. 그 재판에서 지금 대장동에 키를 쥐고 있는 김만배가 남욱이는 검찰에게 회유 등을 당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대목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남욱이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서 나에게 주고 3년 징역 살고 나와라고 말해 김 씨가 격분한 적이 있었다 라고 전혀 안 나오던 이야기를 남욱이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적의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전혀 안 나오던 이야기를 뭔가 생뚱맞은 이야기를 꺼내니까 곽상도 측의 말은 이겁니다. 남 변호사가 자신을 만났다는 진술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2017년도 가을 무렵엔 정권이 바뀌어서 적폐청산 수사 대상이 되고 있었다. 사석에 가서 누구한테도 돈 달라는 게 상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곽상도 편을 들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남욱이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지금 곽상도 측하고 김만배 측이 남욱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회유 가능성들 때문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대장동 재판 전체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428억은 김만배는 지금까지 자기 돈이라고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왜 쉽게 표현해? 지금까지 분위기 그거 아니에요. 검찰한테 유동규와 남욱은 회유 당한 것 같은데 왜 김만배는 회유를 안 당했을까? 사실은 428억 자체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 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김만배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검찰에 회유 당할 이유가 없는 거고, 유동규는 처음에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나 그 돈 이재명
측한테 좋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치 자기 죄가 자금으로. 확 깎이는 거잖아요. 남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만배는 자기 진술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동규나 남욱은 진술을 바꿈으로써 내가 얻는 이득이 커진 거예요. 죄가 깎이니까.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재명을 검찰 아가리에 툭 던져주고 자기 살아나는 구조인 거고, 김만배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돈은 내 거야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고, 김만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재명 자체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지금 해주신 말씀에서 김만배가 말로 이것도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증언입니다. 증언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영향력이 검사들이 어떻게 같이 이걸 죄가 그냥 범죄가 뭐가 있다, 성립이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그 노래방 그 녹취로 자기네들끼리 돈을 배분하고 그럴 때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을 뭐 줘야 된다는 식의 언급, 이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혹시라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김만배 이제 자기 돈 자기가 재산시키는 거니까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입장을 바꾼다. 그건 또 그들만의 증언만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박찬대 의원 나온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428억은요 정황 짜맞추기고요, 어떤 불법성도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428억을 그러니까 주기를 그중에 3등분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문제점, 이재명 측으로 돈을 주는데 3분의 1은 김용한테 주고 3분의 1은 정진상한테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428억을 나누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약서, 소위 말하면 약정서가 있어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걸로 기소를 하고 싶어. 거기에 정황 만들겨, 이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불법 저질러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악마화시키는데 쓰이는 도구인 거지. 지금 428억은 전혀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김용 민주연금 부원장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건너갔다는 경선자금이라고 불렸던 거 있잖아요. 대선자금이라고 불렸던 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도 1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골 때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428억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불법성이 있냐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 그 범죄 혐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불법 자금을 받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범죄 혐의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고, 그리고 지금 그 법조계 이제 검찰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현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현금도 지금 현재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과거에 현금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봤다.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내가 다 그 공직자 신고, 재산 신고를 다 하고 내 명의로, 이재명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걸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경선이 지나니까 진짜 그 현금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 재산 신고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도 계속 검찰발 기사는 뭔가 현금 다발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그걸 봤다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히려 그 법률가들, 그러니까 뭐 변호사라든지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포인트를 잡는 것이 이재명까지 안 가겠네, 이거 뭐 없네라고 했던 포인트가 오히려 정치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공동체라고 지금 검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판결문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지금 있었던, 전혀 쓰지 않았던 용어라고 합니다. 뭐가 진짜 없으니까 김용과 정진상한테 뭐라도 하나만 작게 나오면 이재명을 끌고 들이려는 속셈이다. 이 표현을 쓴 거는 진짜, 우리는 이재명 잘 모르고 좋아하지 않지만 이재명까지는 없다는 걸 검사들이 알고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을 이건 창작해서 쓴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명 넘는 검사들 투입해가지고 이재명 연관성이 아직도 안 나와.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검찰 수사에 비열한 거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김용과 정진상의 개인 비위가 있다면 그거 갖고 딜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는 없지만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돈 건너갔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비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인데, 여자 문제 또는 개인적으로 뭐 비리를 저질렀다, 요거 갖고 딜하는 거예요.
요거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이재명 연관성 불어라. 그 입장 바뀐 게 지금 유동규나 남욱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잘 버티길 좀 바라고. 증거 없는 재판이나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 서른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악의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찰 아가리에 쳐놓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 물러나가지고 죄도 없는데 검찰 아가리에다가 민주당 차원에서 돕지 말고 혼자 재판에서 이겨서 돌아와?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욱 전 안보실장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당내에서 서욱이건 이재명이건 그게 서욱 안보실장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건 검찰이 증거 없이 수사를 한다는 건 정치 보복에 가까운 거고 조작 수사에 가까우면은 일단 똘똘 뭉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법 시스템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면 좋고 아니 대체 이게 할 말이냐고요 이게. 저는 그분들이 생각이 없는 건가라는 지점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만약 없다, 지금 민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만큼 지지를 받고 대선 주자급이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 이재명 대표가 아닌 누가 그 자리에 와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말 이렇게 난도질하는 수사를 할 겁니다. 죄가 없어도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몰라요? 이렇게 뭐 사과해라, 뭐 조홍천 의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라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본인들은 정말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당대표의 자리에 있잖아요. 대선급이잖아요. 그분들조차도 더 난도질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선급으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야당의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는 건데 그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국 장관을 검찰 아가리에 집어넣은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털어서 누군가는 털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 해가지고 부인 감옥에 집어넣게 만드는 과정에 사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본인들이 털릴 게 있으니까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느낌? 그렇게까지 우리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막 흔들어대는 거. 물론 아직은 일부입니다만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고 다시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증거 없는 수사가 어딨냐고. 내가 그 이야기를 가끔 하죠. 검찰이 뇌물이라는 게 증거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야, 뇌물이 증거가 어딨어? 증언이면 되지. 그걸 악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 지금 12월 2일 날인가 3일 날 조국 장관 재판 끝나죠. 3년 걸렸어요. 지금도 이재명 만약에 뭐 어떤 이유로 간에 기소를 해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게 3년 걸립니다. 다음 총선 끝나고 나서도 재판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관이 돼 있다는 증거 하나만 가지고 오면은 저는 검찰한테 이렇게 뭐 모욕적인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 사냥꾼이지.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검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수사력을 김건희 주가 조작에다가 들이대면 그게 인간 사냥꾼이 아니고 뭡니까? 권력이 아부하는. 저번에 제가 그 표현 멋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프랑스 혁명사를 읽어서 나중에 민중의 분노는요. 대통령보다 대검찰청이 훨씬 더 유력할 거예요. 법을 공정하게 써야지. 여기까지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조 전 장관이 그렇게 당할 때 저는 이거에 대응하느라 바빠서 몰랐었는데 지금 보세요. 조 전 장관 대선급 주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말로 대선 주자입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이 두 타겟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좀 민주당 내에서 이상한 소리, 본인은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마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또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남욱이 생각이 안 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기적의 기억력. 참 놀랍다. 유동규가 한 말 있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건 검사한테 물어보세요. 유동규는 거기까지 기억을 못했나 봐요. 이제 작가가 있고 음. 거기 이제 그 말로 뛰는 연기자가 있는데 연기자 입장에서는 아직 대본이 안 나왔거든요. 잘못 말했다가 들통날까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10년 넘게 안 받던 돈을 갑자기 돈이 부족한 건도 아닌데 그 뭐 경선 자금이라고 몇 억, 근데 8억이라고 그랬어요. 다 합쳐가지고. 네.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 돈 받는 순간 불법 정치자금 받는 순간 정치 생명 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데 범행에 동기가 없는 사건을 이렇게 막 갖다 대고 있습니다. 의자가 한명숙 총리한테 의자가 받았다는 그 돈, 그걸 만들어낸 대한민국 검찰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정권 교체되면 검찰한테는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된다. 저는 흑역사라고 생각합니다.